가지고 그 인사 담당자가 기분이 좋아가 뽑았거나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안 붙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하고 자소서를 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떨어졌게요, 처음에? 10번. 10번. 10번 떨어졌어요. 근데 10번을 떨어진 이유가 제가 성적이 2.5, 4.5에 2.5. 거기다가, 얼굴은 정말 내가 봐도 촌스러웠어. 왜냐하면 그때 양복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력서를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개념이 없던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일기 쓰듯이 나는 뭐 이렇게 좋은 아버지와 엄마 밑에서 뭐 우김없이 자라가지고 뭐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글도 완전히 형편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막 이렇게 쓰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진을 그 지하철 서울역 지금도 기억나. 서울역 그 지하철에 가면 500원짜리 사진 알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떡 넣으면 칙 하고 뭐 찌 나오는 거. 그걸 갖다 붙였어. 그 5,000원인가? 5,000원. 그 당시에 5,000원인가 500원인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5자였어요. 그리고 또 그 양복이 없었어. 난 양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뭘 입었냐면 겨울 돋바 있죠. 이렇게 L이 이렇게 달려있고 조금 촌스러운 뭐 이렇게 딱 돼, 이렇게 딱 된 거. 그냥 안에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딱 해. 사진 찍을 때 빨간 체크 무늬. 그래가 이제 사진을 요만큼 찍었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될 이유밖에 없는 거야. 사진은 완전히 그 5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그 지하철에서 6장에 그 5,000원인가 500원 이거 있잖아. 5,000원 정도 됐겠다. 그래가 이제 표정 관리하면서 이렇게 찍었는데 진짜 내가 봐도 촌스러운 데다가 사진 번들번들하지. 거기다가 완전히 그 모양새는 완전히 갑자기 완전히 그냥 무슨 양복 안 같이 입었지.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이력서에는 사진이 일단 대문이다. 그 책 선택할 때 대문 보고 그 책 표지나 아니면 그 표지 보고 많이 결정하잖아요. 똑같아. 인사 담당자, 제가 인사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사진을 봐. 근데 인상이 좋아. 인상을 보고 인상 좋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력서도 빼곡히 막 어떻게든 적어놨어. 성적은 한 2.8인데 성적은 2.8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든 적어놨어. 막 저는요 이것까지도 잘해 하면서 막 어떻게든 정성이 보여. 근데 뒤에를 딱 넘겼더니 자소서를 보니까 깊이가 있어. 어떻게 깊이가 있냐면 질문을 이런 질문이야. 당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때 단칸방에 살면서 우리 가족이 결정적으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때 나는 가난을 몰랐지만은 IMF 오고 나서 가난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난 인생에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어떤 자기의 그 마인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자소서. 그러면 합격이지. 제가 그때 88년도 거짓말 쓰면 안 돼. 거짓말은 아닌데 이런 거예요. 뭐 당신이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를 보고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시오. 그게 자소서예요. 그럼 나는 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고 거기서 나의 생각은 어떻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이벤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 자소서에는요 자기의 프레임을 보여주면 돼. 가치관. 그게 자소서야. 근데 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더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사고를 당했었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인생의 쓴맛을 봤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인생의 쓴맛이 뭐지? 남들이 봐서 그 인생의 쓴맛이 뭘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자한테 한번 차였다. 근데 그 여자가 차인 이유가 뭐 사귀던 내 친한 친구한테 뺏겼다. 그건 좀 그렇다, 그지? 그런 것도 그냥 치정 관계를 말하면 좀 거시기하고. 하여튼 내용은 알겠죠? 전달이 됐을 거야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내세울 게 더 없었어요. 저는 2.5에다가 성적 2.5에다가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고 겨우 졸업 학점 맞춰가지고 겨우 졸업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 이력서에 그 사진 하나도 제대로 된 걸 못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때 95년인가 94년 맞다.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 같은 거 하고 할 때 그때 유남규가 활약을 했었어요. 그때 탁구공. 내가 그때 탁구를 좀 좋아했는데 탁구를 치는데 유남규가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딱 치는데 그 중국 뭐 그때 1위하고 붙었어. 그래 이렇게 탁 하는데 처음에 깎기로 얘가 이거 뭐 스매싱? 스매싱이고 커터로 딱 넘기는데 이 중국 선수가 그걸 못 받아치더라고. 커터로 탁 하니까. 그러니까 유남규가 처음에는 드라이브도 이렇게 서브를 넣어보고 스매싱도 넣어보고 커터도 하고 변칙으로도 넣어보고 하는데 이 컷에 이게 중국 1위 선수가 약한 거야. 그걸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력서도 마찬가지다. 이력서도요. 미사일하고 똑같아. 미사일 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미사일 제일 처음에 쏠 때 비싼 미사일 안 쏴. 제트기가 거기 그 미사일이 여러 개 있잖아요. 가장 값싼 걸로 0점 조정용 미사일 하나 표적 조정용으로 쏴. 이렇게 대충 하나 이렇게 빵 쏴. 그러면 그 쏘면서 거기서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와요. 바람의 세기 뭐 내가 분명히 여기인데 이렇게 계산해 딱 쐈는데 이게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싹 가가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딱 맞춘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두 번째 쏠 때는 어떻게 쏴야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난주에 그 삼성에 그 제출했던 이력서는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0점 조정용, 그러니까 미사일하고 같은 거야. 그냥 한 방 쏜 거야. 이거는 값없이 쏜 거야. 그냥 딱 쏘고, 딱 쏘았더니 얘가,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쐈는데, 제수로 맞춘 거야. 그러면 2차 면접 오래. 가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들어가. 인생 쓴맛도 못 보고 그냥 들어가. 근데, 내가 그냥 대충 쐈는데 이게 가다 보니 이렇게 가다 이게 안 맞고 옆으로 싹 지나가. 그러면 요만큼의 오차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조금 이쪽으로 틀어가 이렇게 쏘면 되겠다.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다음 이력서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지금부터 계속 해요. 그래서 사진을 내 같으면 그러겠어. 스마트폰 있잖아요. 틈만 들고 가지고 어디 분위기 좋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나씩 막 찍는 거야.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막 찍어. 한 100장 찍으면 하나 나와.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한 1000장 찍으면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에듀큐레이터가 이렇게 사진 찍고 하지만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 한 장 뽑아야 한 장이 건지는 거야. 그런 게 내가 이제 이력서 사진에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아놨다가 결정적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양이 많아지면 질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강의를 해도 처음부터 강의 잘하진 않았어요. 강의를 열심히 많이 하니까 어때요? 스킬이 올라가는 거야. 유현진이가 지금 부상에서 올라왔나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 등판 날짜를 딱 꼭또 이렇게 지켜가지고 올라가야지 제 컨디션을 계속 가잖아. 그런데 한번 이렇게 그 리듬을 못하면 계속 또 못하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면 이걸 꾸준히 인덕대학교에서 일주일에 수요일날 하루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요. 이게 저한테는요. 엄청 도움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말하면서 저도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난 말로 이렇게 먹고 살 줄 몰랐어. 제가 억양이 뭐 좋습니까? 그렇다고 뭐 발음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서울말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서울말이 아니죠? 그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인 거예요. 생각.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거지 말했다고 해가지고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많이 해보면 거기서 1인지가 돼요. 그래서 이력서도 요거를 어떻게 신무기를 장착할까? 그거를 앞으로 2학기 때까지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나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여기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뭘 넣을까? 이제 고민이 막 되는 거야.
그걸 학교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운아로 보시고 아마 2학기 되면은 졸업할 때쯤 되면 좋은 데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그건 내가 확신해요. 그럼 오늘 강의를 하는데 이 기계 요소 설계 오늘 9주차 강의는 좀 딱딱한 걸 제가 안 해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 잠 오면 자도 되고 난 잠 오는 거는요, 머리에서 장기 기억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을 자야 돼. 그래서 새로운 분야일수록 한 10분 듣고 나면요, 5분은 잠을 자야 돼. 근데 잠을 안 자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안 가요. 그래서 잠은요, 꼭 필요하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것도 하나의 저는, 이 친구가 10분 동안 진짜 열심히 들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 분야가 하도 생소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제 열이 난 거야. 그럼 자야 돼. 히팅을 좀 시켜줘야 되니까. 자, 오늘 강의를 해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게 기계 요소품이 알루미늄이나 철도 있지만 고무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을 거야. 그럼 그런 플라스틱을 된 어떤 기계 요소품들, 뭐 플라스틱 기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커플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처음부터 검령을 만들어가지고 몇만 쇼트 만들 수 있는 검령을 막 5천만 원짜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사출 한 번 쓰려고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가 쓰려고 5천만 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건 조그만 거는 3D 프린터로 그냥 설계가 그냥 프린트하면 돼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걸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량에 따라서 어떤 솔루션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자로서 어떤 가공 솔루션을 쓸까를 오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제시해 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강의 자료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4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느 유명 기관에서 제가 그 제품화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밤을 새가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돈을 얼마를 받나? 시간당 100만 원씩. 5시간짜리 강의. 그 중에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거 있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의 그 시제품을 만드는데, 아니면 이건 양산이지, 만들 때 이런 솔루션이 사용이 된다는 거는 아마 다른 책에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제 경험상 만든 거고. 자, 만약에 이거 한두 개 만들고 끝이다. 시제품 만들고 이게 양산도 아니고 만들고 그냥 버릴 거다. 아니면 이거 테스트 해보고 안 맞으면 나는 다시 설계할 거다. 그걸 굳이 이런 뭐 CNC 가공기를 이용해가지고, CNC가 아니다. 사출 검령 이런 걸 써가지고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창업자들이 보면 가장 지금 실수를 많이 하는 게요. 창업자들이 이런 전혀 설계하고 관련 없는 우리 주부들이 창업을 했어. 그래서 내가 뭘 하나 만들었어.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빗을 하나 만들었어. 아주 특이한 아이디어성 빗이야. 그걸 만드는데 이 사출업자한테 쏘가가지고 사출업자가 그거 검령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5천만 원에서 1억을 투자해가지고 이거 하나 만들려고 달랑 한 10개 만들려고 그 검령을 만드는 경우도 저 봤어요. 이거 만드는데 이거 검령 하나에 뭐 5천만 원, 뭐 1억짜리 이런 거 투자해 만들어봐요. 집 망하지. 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망하냐면 그런 식으로 망한다니까. 솔루션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한 1, 20만 원 주면은 충분히 이런 거 만들 거를 몇 천씩 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검령은 수정도 안 돼요. 사출 검령은. 그리고 만들어 놓고 그 폐기 처분해요. 그럼 누구가 좋은 일 시키냐? 검령업자들. 그래서 검령업자들을 난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 뒤에 이게 많아. 사자가.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개, 두 개를 만들 때는 주로 어떻게 하죠? 그냥 직접 깎아버려요. 아니 3D 프린팅이나 이런 CNC 가공기나 이걸 그 3D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해서 그냥 깎아버리는 거예요. 한두 개는. 그럼 정밀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한두 개를 만드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걸 뭘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냐? 이걸 사용해. 3D 프린터를. 만약에 CNC 가공기로 플라스틱을 가공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CNC 가공기가 RPM이 높아요. RPM이 엄청 높아가지고 플라스틱이 갖다 대면 마찰에서 녹아버려요. 플라스틱이. 이해가 돼요? 그럼 그 CNC 가공기 그 드릴에 플라스틱이 엉겨 붙어가지고 가공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가공업자들이 그 플라스틱이 좀 그 열에 약하니까 그걸 천천히 가공을 시키다 보니까 RPM을 뭐 한 2만 RPM 갈 거를 한 3,000 RPM, 5,000 RPM 이라니까 어때요? 이 조그만 걸 만드는데 집채만한 CNC 가공기를 가지고 작업 속도를 3배로 느리게 해가지고 만들어 봐요. 돈은 돈대로 들고 정밀도도 안 나오고 플라스틱 표면이 막 녹아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아야 돼. 한두 개 만들 때는 그냥 3D 프린터 사용해라. 그리고 이 3D 프린터가 이게 지금 제가 영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3D 프린터가 지금 영역이 이게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만능이 돼 가고 있어. 그런 걸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CNC 가공기도 영역이 3D보다는 더 넓어요. 이만큼 돼. 그런데 플라스틱이나 이쪽은 CNC보다는 이런 3D가 강세고 스틸 쪽은 CNC가 아직도 강세예요. 그런 걸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이런 거. 이게 여자 로봇인데 인조인간 로봇이에요. 여기 노래 부르는데 여기 목이 있고 이 표정이 표정에 만든데 로봇 표정을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었어.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모타가 몇 개 들어갔냐? 몇 개 들어갔을 것 같아, 이 안에. 머리 안에. 100개. 와, 너무 많이 썼네. 내 의도를 알긴 아는데 너무 많이 썼다. 23개. 23개 들었는데 이 머리 이거 갑을 벗기고 앞에 벗기면 전부 모타 덩어리야. 막 모타가 그냥 쫙하게 있는 거야. 이래 보면 이제 좀 여자스럽게 보이는데 이거 벗겨놓으면 완전히 징그럽죠. 막 눈도 움직이고 뭐 눈꺼풀도 움직이고 눈도 깜빡이고 이런 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앞에 사람하고 똑같은 실리콘으로 만든 그 재질에 이걸 덮어 씌워야 돼. 그러면 한번 봐요. 이거 계속 만들 거 아니지? 이거는 연구용으로 그냥 한두 대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두 대 만들면 수량은 하나. 그럼 이건 고무 재질에 가깝죠. 그러면 뭘로 만들어야 될까? 실리콘을 뭘로 만들어야 될까? 가공수단. 뭐로 할까요? 좀 어렵죠? 지금은 3D 프린터로 가능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걸 만들 때가 한 7년 전이었어요. 8년 전이었는데 2008년, 2006년, 2007년 그때는 이게 없었어. 그때 뭘 했냐면 진공주유형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을 그거를 주형 형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실리콘을 부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게 굳어. 꿋꿋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 나중에 그 주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양산도 아닌 게 그렇다 테스트도 아닌 게 한 200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플라스틱이나 고무류는 진공성형을 주로 하고요. 비철금속이나 이런 거는 주조로 많이 해요. 그런데 스틸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스틸은 녹는 점이 워낙 높아가지고 포항제철에서나 이 스틸을 녹일 수가 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CNC 가공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좀 아셔야 되고 이제 준 양산이 한 2,000개 팔면은 성공했어 사실은. 보통 제품 하나 히트하면요 한 10,000개에서 5만 개 그 사이 하면은 완전 히트야. 보통 한 1,000개에서 2,000개 팔면 좋다. 그때 뭘 또 써야 되느냐? 그때는 사출금령을 쓰는데 이때도 사출금령이 요 경계선상에 있어요. 어떤 거는 알미늄 사출할 수 있는 알미늄 금령이 있고 어떤 건 스틸 금령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금령 공부했었습니까? 과목에?
검령 설계. 검령 설계할 때 스틸 검령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알루미늄 검령이 뭐냐면 그걸 QDM이라고 합니다. Quick Mold Delivery. Quick Delivery Mold.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스틸로 만약에 이런 걸 가공을 해가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가공성이 안 좋잖아. 스틸이 딱딱하니까. 근데 알루미늄은요, 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가격을 한 10분의 1, 5분의 1로 검령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알루미늄이 약하다 보니까 어때요? 한 1000개에서 2000개 만들면 거기 검령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해요. 반면에 스틸은 막 2만 개에서 막 10만 개까지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솔루션을 다 알아야 돼. 솔루션이 수량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여기 있는 솔루션을 어떤 걸 적절하게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걸 알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만들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수량이 이거 시제품이니까 한 10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돌려 가지고 해야 돼. 근데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인데다가 한 10개밖에 안 만들 거야. 그러면 한 진공조형을 해야 되겠네. 근데 진공조형을 해야 되는데 정밀도가 별로 정밀도가 좋아야 돼. 이거 같은. 그럼 정밀도가 진공조형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죠? 3D 프린트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 CNC 가공기로 해야 돼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돼. 그거를 도면 설계를 할 때 거기다가 시방서에다가 적어줘야 돼. 이거는 가공을 CNC 가공기로 할 거. 그리고 정밀도는 예를 들어 일반 정밀도로 할 것.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표면 다듬기는 어떻게 할 거. 근데 표면 다듬기를 표시를 할 정도면 그래서 가공을 뭐로 해야 될지도 다 자기가 생각해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 표면 다듬기는 거의 1마이크로 서브 마이크로 100분의 1mm로 해놨는데 가공 방법은 이걸 해놨어. 그럼 말이 돼요. 그럼 이제 그 가공업자가 도면 딱 보면 얘 초보네. 이런. 그죠? 가공 방법에 따라서 도면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유능한 그 설계자는요, 가공을 이걸 딱 한다면 벌써 가공 방법까지도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그럼 가공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될까? 현장에 가서 한번 깎아보는 수가 제일 좋은데, 근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가면 일일이 그거 다 해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해놔야 돼, 공부를.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해놔야지 나는 조금은 유능한 설계자가 되고요. 근데 설계를 할 때 그냥 이거 형상만 디자인해버리고 그러면 그냥 연봉 맨날 2,500에서 2,600이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솔루션을 다 알고 딱 해봐요. 그럼 벌써 연봉이 5,000이야. 그 차이입니다. 배로 받고 안 받고는 이걸 알고 모르고 차이. 여기서 보면 휴보 로봇 같은 경우에 이 커버 있죠. 이 커버. 이 몸총 바디. 이게 플라스틱인데 그 강화 FRP. 그래서 이 부딪혀도 안 부러지는 거. 그 강화 FRP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자동차 있죠. 자동차 커버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프레임 할 때 좀 부딪혀도 그냥 출렁하고 그냥 되는 거. 아니면 또 뭐가 있지? 하수도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좀 땡땡한 거 있잖아. 근데 그건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지고 그런 게 키스다. 그런 재질로 만약에 이걸 했어. 그러면 가공 방법을 뭐를 써야 될까? 어렵죠? 어렵죠? 해봐야 아는 거야. 그때는 이 강화 FRP 같은 거 열에 강해요. 그래서 그냥 진공 주형으로는 힘들어. CNC로 가야 돼. 그럼 이 통짜많은 거를 전부 가공을 다 해가지고 표면 처리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면은 그 설계 방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솔루션을 다 알고 있으시라는 거고. 제가 이제 최근에 한 3년 동안 만든 장비들이에요. 이게 뭘까? 수중 로봇. 이게 하드웨어 있죠, 하드웨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도 해가지고 이제 다 하신다, 그죠? 여기 익투스라는 건데, 이 하드웨어가 재질이,
일반 3D 프린터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많이 만들어봤다 10대? 그럼 3D 프린터로 적층해서 만들면 금방 만들어. 그런데 이거를 CNC 가공기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 아니야. 이게 그 재질은요 플라스틱 계열인데 아세탈이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아세탈. 이게 왜냐하면 3D로 해가지고 이거를 적층을 해 만들어 놨더니 물을 머금는 거야. 물속에 담겨 있으면 이게 적층으로 녹여가지고 하니까 미세한 구멍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물이 침투해가지고 플라스틱도 풀어 헤쳐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물이 방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가공으로 밖에 안 돼요. 그것도 시행착오예요. 처음에 3D 프린터로 해가 했더니 안 되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뭐 젖어가지고 이 재질이 젖어버려요. 그냥 당장은 안 젖는데 이 물속에 오래 두면은 이제 이 물을 머금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그런 거예요. 그때는 CNC 가공기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런 데 보면 이제 요소품으로는 뭐 이런 게 허리에 하모닉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모터도 들어가 있고 이런 바디들이 가공 방법이 전부 달라요. 부위별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건 알루미늄이라서 CNC 가공을 했고 이건 뭘까? 액세서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자들 보면 이제 치안 방지용 액세서리 호신. 그래서 여기 이건 제가 직접 설계했어요. 여기 버튼이 있는데 액세서리 버튼을 딱 누르면은 블루투스로 내 핸드폰이나 주위에 있는 핸드폰에 이머전시가 날아가가지고 콜링이 돼요. 내가 전화번호 입력해 놓은 번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만드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요게 액세서리 여기 전부 그냥 가짜 다이아몬드 이렇게 박혀 있고 그리고 여기 이게 전부 3D 프린트로 만들었어요. 3D 프린트로 샘플로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 만들어가 일단은 시제품으로 뿌려보고 반응을 봐가지고 다시 버전업 할 거 있으면 버전업 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과정이 있는 단계에서 3D 프린트를 사용했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었을까? 플라스틱 만드는데 아니요. 얼마 안 들었어요. 5만 원. 요만하니까 요만하니까. 5만 원짜리 만들 거를 만약 3D 프린터로 안 만들었으면 이거 얼마에 만들까요? CNC 가공기를 이렇게 막 만들면 이런 걸로 집치만한데 조그만 거 이거 갖다 놓고 막 물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 들까? 하나에 1억은 하나에 한 20만 원? 그건 4배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솔루션을 뭘 쓰는가가 아주 차이가 많아요. 또 한 가지. 옆에 이게 플라스틱 커버인데 이런 건 뭘로 만들었을까? 뭘로 이렇게 가공을 했을까? 진공 성형으로 했어요. 그냥 뭡니까? 이거 플라스틱 판을 열을 다 가해가지고 이 형상을 밑에 라운드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어가지고 쭉 빨아들이면 그 형상에 따라 이게 라운드가 탁 져요. 그래 그 가해를 가공을 해가지고 따내면 헬멧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으면 내 연봉이 2,300에서 5,000으로 올라간다는 거. 네, 확신을 해요. 그게 당장은 회사 들어갈 때 회사에서 여러분이 5,000짜리인지 2,400짜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력서를 보고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력서에다 이런 걸 써봐. 제가 말이에요. CNC 가공기도 한번 다뤄봤고요. 그리고 진공주형 업체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뭐 있지? 이게 로드맵이 있잖아. 여기서 3D 프린팅 제가 150만짜리 사가 집에서 제가 매일 이거 가지고 뭐 필요한 거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고요. 3D 프린터 100만 원 좀 삽니다, 요즘. 자기 노트북에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진공 주형업체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좀 해봤고요. CNC 가공기도 조금 다뤄봤고요. 그러면서 뭐 어디 이런 데도 가가지고 좀 그래봐. 이력서 보면 여러분들 1년 동안에 다 해볼 수 있어. 한 2주간 그냥 돈 안 줘도 되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웃거리면서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 남는 거
경력증명서에 하나 떼달라면 만들어줘. 그런 거 한 서너 장 가지고 1억세 딱 붙이고 뒤에 붙여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해보고 자기소개서에 학교 생활하면 저는 실제로 이제 멋진 인류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 설계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가공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평소에 아르바이트를 그쪽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거 해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거 해봤고 언제 해봤고 첨부 파일로 제가 거기에 대한 경력증명서 세부를 첨부합니다. 뽑을까 안 뽑을까? 안 뽑는 사람 이상하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전을 보여드린 거야. 지금부터 그냥 어디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지 마시고 어디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아. 아주 3D 진짜 열악한 데 가봐. 뭐 여러분들 평생 할 것도 아니고 한 2주만 하다가 그냥 한 달도 아니야. 2주만 하러 갔다가 정말 못하겠으면 그냥 한 1주만 하고 와. 그러고 나서 그래 돈은 안 줘도 좋으니까 경력증명서 하나 떼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트라이 앤 에러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취직이라는 게 참 멀고도 가까워요. 그래서 그 여유 있을 때 그런 걸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실제로 제가 지금 만들었던 그 사진을 몇 장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 배터리도 있고요. 이게 솔리드웍으로 만들었어요. 솔리드웍으로 설계를 했고 여기 안테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GPS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이게 센서예요. 무슨 센서? 초음파 센서. 물속에서는 초음파 센서 밖에 활용할 게 없어. 비전 센서나 이런 거는 다 왜곡이 있으니까 그 초음파 센서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모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흐느적 하면서 물고기가 똑같이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요 날개가 이렇게 되면 올라가고요. 이렇게 하면 내려가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런 모터들이 서브 모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장난감 보면 서브 모터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링크 되는 부위에 이 관절에 이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게 노하우예요. 그래서 이게 라비니스 실이라는 그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제가 처리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3D 프린터로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 데이터 처리를 해가지고 CNC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CNC 가공 데이터 창이에요 이게. 그걸 통해서 툴 패스 지정해줘가지고 CNC 가공기 여기 보면 건체인 있죠. 여기 보면 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툴들이 있어. 드릴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건체인저가 있고 이게 돌아가. 그리고 여기 로봇이 이렇게 탁 잡고 착 잡고 착 가가 이렇게 치게 또 찡 가공하다가 또 이렇게 탁 넣고 또 다른 거 잡고 이렇게 탁 해요. 그래서 건체인저에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이건 제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IBM 노트북. 그래서 요 정도니까 이게 무게가 다 만들면 한 3.3kg? 진짜 물고기 요맛 큰 물고기 정도 돼요. 묵직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조립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아세탈이고. 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3D 프린터로 그 당시에는 툴도 없었지만 그런 게 있다는 그걸로 해봤는데 비싸겠지. 했더니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왜? 물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3D로 하니. 그래서 이제 이건 CNC 가공기를 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예시를. 또 볼게요. 이제 지금 동영상이 직접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을 말씀할 수 있는 미래의 IT 산업의 핵심. 3D 프린터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기 어떤 물체를 놓고 깎는 방식이었는데 3D 프린터는 어떠한 것을 한 층 한 층 쌓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체로 된 상태의 플라스틱이나 이런 물질을 레이저로 쏴서
광경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방식은 플라스틱 필라멘트나 물체를 흡수 형태로 필라멘트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한 층 한 층 쌓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 방식은 어떤 파우더에다가 풀이나 아니면 레이저를 써서 그 파우더를 붙여서 쌓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3D 프린터. 도면과 프린터만 있으면 상대 속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작은 모형들도 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세상을 인쇄할 신기술 3D 프린터. 그 영향력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제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신대화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물건을 도면과 재료만 있으면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숟가락이나 숟가락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은 핸드폰 케이스를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도 다른 여러 가지 색깔, 또 나무 느낌이라는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스로 내가 원하는 색깔과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단 30분 만에 알록달록한 스마트폰 케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악세사리 전문 판매숍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해도 소득이 없을 정도인데요. 정말 예쁘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거 할 사람들이에요. 나가면. 3D 프린터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어떤 물건이라도 정밀하게 표현해낼 수 있어. 아침에 그냥 3D 프린터로 안경 만들어 쓰고 나가도 되고, 실제로 그렇게 돼. 제작 비용을 그 밤에 이제 만들어 아침에 이제 타서 쓰네. 산업 현장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재료비 많이 들지 않나요? 지금 뭐, 저 안경 같은 거 조그마니까. 디자인 면에서도 한 1, 2만 원에 그냥 생산 기술에 대한 제약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비용 관련해서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3D 프린팅을 해주는 외주 조각사에 맡기게 되면은 사실 오늘 동영상 한 이렇게 한 8개 보다가 끝날 겁니다. 기회를 한 예,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보다가 오늘 저희가 서너 번 그 프린팅 업체에 맡기는 거랑 거의 가격이 비슷할 정도니까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불어서는 이제 제작사에 맡기게 되면은 제작이 되는 동안 무조건 좀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디자인해서 3D 프린팅을 바로 해보고 그러면서 일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3D 프린터 시장을 선점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조금은 늦은 출발이지만 아이들 강국답게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얼굴을 빈드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식 날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저도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 얼굴 모형을 제작해봤습니다. 먼저 얼굴을 스캔해야 하는데요. 직접 보니 더 신기하더라고요. 제 모습을 이렇게 3D 도면으로 만들어 저걸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기계 설계과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기대되면 설레게 하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 완성본은 제가 스튜디오로 직접 들고 나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펜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저는 3D 프린터를 할 때도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안에를 파야지. 적히지는 않는다고 해요. 참 재밌는데 2013년 상반기에 국내 IT 역시 3D 프린터 안경 프린팅 해요, 이렇게. 바보가 신기하고 대단하네요. 어. 두 분 안경도 멋있지만 영상도 봐주세요. 짜잔!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의 모습을 스캔을 해서 3D 프린터로 만든 모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해요. 제가 자주 할 때 헤어스타일, 그리고 영상에서 입었던 의상까지. 네, 정말 똑같죠? 집에 가서 색칠해야 돼요. 맞아요. 역시 같아. 뒤에 보면 머리 기억 되게 세심하게 잘
잘 돼 있어요. 네. 사진만도 그렇고, 지금 만드는 분이나. 가져가도 신기해요, 정말. 네. 아직도 좀 부러워요. 안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굉장히 신기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 3D 프린터를 개발하신 주식회사 로키의 유석환 대표님이시고 3D 프린터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뺄게요. 쓰고 싶은데. 네, 스위시 얼굴 모양 사이즈를 직접 봤는데요. 자전거 도 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걸려요? 저 3D 프린터는 이제 출력 속도, 정밀도, 그다음에 그 안을 얼마나 채우냐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인 0.5mm 수준의 정밀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만든 그 모형은 약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이 모양은 안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경우에는 거의 많이 채웠고요. 보통의 경우 이제 겉에 모양만 나오게 하려면 10%부터 100%까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만들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겉에만 얇게 해주면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되고, 대신 좀 약한 반면에 꽉 채우면 이제 오래가고 튼튼해지겠죠. 네. 정말 대단한 기술인데, 근데 요즘 그 3D 프린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그 미국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풍계를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절대 흉내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프린터는 몸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격발 장치는 현재 총에 쓰고 있는 쇠로 된 격발 장치를 썼습니다. 실제 총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 당기게 되면 이게 총알이 어디를 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절대 일반인들은 흉내내서는 안 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네. 이게 또 컴퓨터 지금 되게 중요해요. 네. 컴퓨터가 연결이 안 돼 있는데도 프린팅이 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이걸 출력이 되는 거예요? 3D 프린터의 가장 핵심 요소는 공간 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체를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실물로 만드는 공간 이동이 이제 3D 프린터의 핵심 기술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3D 파일에다가 SD 카드에 집어넣어서 저 기계 옆에 있는 그 삽입구에다 넣으면은 저렇게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3D 프린터의 핵심 기술은 공간 이동이 자유롭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저 스타워즈 워크하듯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우주선을 에다가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라 3D 파일을 보내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겠다는 나사에서 그런 시험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말씀. 네, 그렇죠. 신기한데요. 그럼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요, 이 3D 프린터가 생활 급속히 자리 잡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부터 헬스케어, 패션 산업, 제약 산업 등등등등 적용이 되고 있고요. 미국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150명의 엔지니어한테 놀아줘서 엔진 개발 기간을 약 40% 줄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입원할 때 기도가 안 좋았었는데 이걸 3D 스캐닝을 해서 3D 프린팅해서 그 아이한테 기도를 만들어줘서 걔를 스캐닝 사례도 있고요. 기도를 실제로 심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이키에서 월드컵 할 때 오신 그 축구장 옆에서 오신 분들 얼굴을 스캐닝해서 자기 축구화 옆에다 하나씩 달아놔서 많은 프로모션에 성공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정말 뜻깊은 선물이 됐을 것 같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프린터, 3D 프린터가 좀 다양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전 세계가 이제 3D 프린팅 생태계로 변화가고 있는 속에서 한국이 제3의 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초, 중, 고교 내지 대학교에 데스크탑 3D 프린터가 실제적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러한 것을 교육하는 창조적 개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 값싸게 고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미국 additional files to turn it into a physical file. Almost anything you can imagine. People are creating.
아이언맨도 3D 프린터로 만든 거 아시죠? Unlike with music, 영화 산업에서는 3D 프린터를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One of the really cool things about 3D printing is it really changes the dynamic of the consumer culture. It turns you from being a passive consumer to an active creator. 3D printing is this amazing new technology where you can take a 3D digital file and with the click of a button, use that file to create an actual physical 3D part. So how does a 3D printer work? The first step is to get a 3D STL 파일로, 그죠? 3D file in one or two JPG, STL, 뭐 IGS. The second way is you can design your own 3D part. The software is going to slice your part up into layers. By building a part layer by layer, you're going to create a plastic part, 3 dimensions, and the possibilities are limited only by your imagination. People will create their next big invention, or engineers and designers create small production runs or little prototypes. Teachers can use it to print out teaching aids. If the teacher's doing a little lesson on a ship, they can actually print out this one ship and pass it around the class. And people print out things for around the house. iPhone cases are pretty big. You break a towel puff, you can print out a new one. We want to make 3D printers at a price that the average person can afford and also easy to use. We're already seeing late stage early adoption of 3D printing, but for me the exciting thing is what's to come. 저 3D 프린터가 어디서 나왔냐면 힌트가 벌들 그 벌집 만들 때 그 뭡니까 이거 밀랍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 나가잖아. 그것도 3D 프린터의 원리예요. You can essentially bring a product to market with no risk. You don't have inventory. 실제로 저렇게 외국에서는 지금 팔고 있어요. 저걸로 자기가 디자인해가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You sell one, that's awesome. You sell 10,000, then all of a sudden you have a passive income model, and that radically changes the economy. Usually to bring a product to market takes a year, and then you have to find the manufacturer and the investor, and so then it forces to change the way we think about not only buying products, but how they're made. One of our colleagues broke his stroller, and it would have cost him something like $250 to get that part in the mail from the stroller company, and he literally just 3D printed a stroller part and got it for $20. You have this explosive technology where everything is made just for you, but at the price and quality something you buy in the store. This could be a scary technology for some companies because what does that mean for seasonal? 신발도 자기가 그냥 만들어 신고. What does it mean for scarcity, which is one of the core tenets of so many industries? I think it's very similar to social media or other tools of engagement where if you're afraid to see what that would mean to let consumers co-create with you or to really rethink your traditional manufacturing process because you have so many middlemen. I think we just have to stop thinking that you need to reach 100,000, a million people for something to be successful. Customization is really changing the way that we think about design and production as well. the people who make money by selling things that are all of a sudden using copies of the 3D printer are going to be worried that people are going to be making unauthorized copies with those 3D printers. I think one of the challenges for them is going to be, well, how do I react? Objects that are artistic, they're objects that you could hire an artist. Those things are all protected by copyright. But those objects that actually do things, that have a use besides just sort of entertaining or looking nice, a lot of those are going to fall outside of the scope of the copyright. They might be protected by patents, but a lot of them won't be protected by any sort of intellectual property at all. And the result is that you can use them or improve upon them or go on them as much as you want, and no one can stop it. 3D printing right now is at its very beginning. And so you don't have a lot of case law about everyday people making exact copies of physical objects. And certainly not a lot of case law about being able to do that on a large scale. The good thing, hopefully, is that the industries that are disrupted by 3D printing have the model that the music industry maybe learn from. The music industry, when someone started copying things, decided the best thing to do is to take their time and their money and invest it in suing everyone they 앞으로는 아이튠과 같이 그런 음악을 다운로드 하듯이 3D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거야. 그걸 필요한 걸 올려놓으면 아이튠에서 다운받듯이 각자 개인 프린터가 있고 마음에 들면 그냥 구입을 하는 거야. 집에서 그냥 자기가 프린팅해서 뭐 거기 중간에 유통이 없어요. In the future, there are going to be 3D printers that allow you to actually create three-dimensional structures out of living cells. And you can build very complex structures like blood vessels or skin tissue. And the idea there is that in 10 or 20 years, these scientists are going to be able to 3D print tissue to replace damaged vessels in the
part, or they're going to go print replacement modules. So you won't have to go through 실제로 저게 심장 이식하기 위해서 만든 based on your own cells and your own genetic code. Right now at MIT, scientists are working on 3D printers that actually allow you to print cake. And who wouldn't want that? Right? 케이크를 저렇게 만든. Really going to be an exciting time. 맛은 어떤지 모르겠다. Sonogram deck. So they scan a pregnant woman's belly, and they're able to actually 3D print a figure of her torso. So instead of just having a fuzzy little black and white picture, you're getting a real model of what your child is going to look like. People are using 3D printers to do all sorts of interesting things in terms of the environment. Researchers are using 3D printers that can print concrete to make replacements for parts of the Great Barrier Reef that have been damaged. Normally, those reefs take thousands of years to build. What these scientists do is they find areas that are damaged, they make CAD replicas of those damaged areas, and they print them in concrete. So it's a base structure on which coral can operate. 자, 잘 보셨지만 3D 프린터가 앞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될 건데 지금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비전을 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초기에 디자인을 하면은 그걸 앞으로는 3D 프린터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 3D 프린터 원리를 보면 그냥 우리 그 치약을 이렇게 짜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적층을 시키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약이 이렇게 계속 적층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벌집 만들 때 보면 그 태그 이렇게 해가지고 각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벌들이 3D 프린팅 하는 거예요. 공간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3D 프린터를 했을 때 장점은 이때까지는 이런 한 제품 하나를 만들 때 8단계를 거쳤어요. 디자인을 하면 고객한테 실제로 받아보기까지 프로토타입 만들어가 테스트 해봐야 되지요. 검증 떠야 되지요. 그 제품 생산 조립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재고를 관리를 해야 돼. 판매. 근데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그냥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8단계 비즈니스 B2C인데 이렇게 비즈니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커스텀으로 가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냥 2스텝이에요. 여기서 디자인 만들어가 인터넷에 올리면 고객이 그 디자인을 보고 자기 집에 프린터를 가지고 프린터를 해가 그냥 쓰는 거예요. 신발 저게 마음에 든다? 그럼 프린터에 걸어 놓으면 하루 정도 지나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지금 하냐면 페덱스, UPS. 거기서는 물류의 40% 정도가 3D 프린터로 대체가 될 수 있답니다. 지금 여기서는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 항공 화물로가 보내는데 돈 많이 드는데 인터넷으로 그냥 데이터만 보내면 거기서 3D 프린터가 대신 뭐 웬만한 건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물류비 안 들고 하루 만에 만들고 그런 거를 UPS에서 UPS 지점 간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거죠. 이것 좀 보내주세요. 딱 했더니 단순한 어떤 디자인 형상이야. 잠깐만요 하고 그냥 스캐너 위에 딱 올려놓고 스캐너를 한번 쭉 해. 예, 내일 도착할 겁니다. 그럼 내일 딱 이제 거기서 그 지역에 미국 어디에서 이제 프린팅이 열심히 밤새도록 해가지고 그걸 그냥 고객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재밌죠? 자, 가격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얼마 차이 날까?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몇 배 차이 날까? 이게 한 120, 30만 원 하고요. 이렇게 1억 5천이에요. 100배 차이 나요. 100배 더 나지. 근데 성능은 몇 배 차이 날까? 성능은요, 이게 100이라면 이거 80이에요. 안 나죠? 그 20을 위해서 1억 5천짜리를 쓸까? 아니면 그냥 120, 30만 원짜리 쓸까? 그거예요. 가격이 1299달러예요. 이게 이제, 메이크봇이라는 이제 이름의 로봇인데, 이게 지금 더 늘어날 거예요. 예전에 2만 명이었는데, 지금 한 5만 명에서 한 10만 명이 메이크봇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같은 나이에,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부모님 용돈 받아가지고, 아니면 자기 아르바이트가, 노트북은 있으니까 저거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요.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홍대에 가지고 가서 파는 거야. 자판에다가 팔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온라인에 아이디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때요? 이걸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여기 업자들 거치다가 사기 당하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매까지 해요. 그래서 아이폰 케이스라든지 스마트폰 케이스 특이한 거 이런 거 자기가 그냥 프린팅 해가지고 팔아요. 특이하니까 사는 거야. 재료비 한 10,000원 들여가지고 10,000원도 안 들지. 한 뭐 조그만 얇게 만들면 한 3,000~4,000원 만들어가지고 10배로 한 5~6만 원에 파는 거야. 그래도 워낙 특이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 부가가치가 있고 재고도 없고. 진공주형이 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진공주형하고 또 볼게요. 진공성형부터 봅시다. 자, 이런 유리판이 있어. 플라스틱 유리판이 있어요. 이걸 거기다 갖다 놔. 그럼 위에 이제 열이 있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160도로 세팅을 해. 그럼 저기 이제 타진 않는 온도면서 흐물흐물해지겠죠. 위에서 이게 내려갈 겁니다. 이게 지금 160도로 세팅이 돼가지고, 이제 열이 이제 발생해요. 됐어. 여기서 밑에서 뭐가 뚫고 올라와요. 이렇게 쭉 올라와. 이게 형상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이렇게 쫙 늘어나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트롬 세탁기 같은 거 앞에 보면 이렇게 둥그런 거 있죠. 그게 그거예요. 저거예요. 저겁니다. 그래서 제품이 저렇게 해서 이제 저걸 빼내고 저렇게 만든 게. 그 휴보 로봇 앞에 요것도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만들려면 곡률이 다르기 때문에 시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진공성형을 통해서 만든다. 만들 때 밑에 이렇게 아까 뚫고 올라오는 건 본인이 이제 목형이든 알루미늄이든 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뚫고 올라오도록 해서 하는 자 그런 타입이고 또 볼게요. 진공성형은 저런 식이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위에 이제 뭐가 있죠. 이건 뚫고 올라오는 방식은 아니지만 형상이 있어. 그럼 여기다가 가열을 해. 위에서 열을 가열을 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사이로 압을 이렇게 진공 감압을 시키면 요 표면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냉각을 시키면 이런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진공성형의 예시가 보면 우리 쌍용에서 나온 집차 코란도 스포츠 뒤에 이렇게 트럭같이 이렇게도 돼 있고 앞에 이렇게 운전석이 있고 하는데 무쏘 스포츠 무쏘 스포츠에 들어가는 뒤에 그 커버가 이런 식입니다. 이런 건 전부 진공성형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금형으로 만들기에는 금형이 너무 큰 거야. 그죠? 이런 거는 전부 뭐냐면 열을 가해가지고 어떤 형틀에다 이걸 쫙 잡아당기면 저렇게 딱 형상이 성형이 돼요. 그리고 자동차 범퍼, 우리 사제 범퍼 있죠. 사제 범퍼. 뭐 앞에 보면 범퍼 멋있는 거. 그런 거는 가공도 안 되고 이런 건 전부 다 진공성형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요. 그리고 요건 뭐냐면 우리 오락실에 가면 오락실에 보면 이렇게 뭐 하는데 판 있죠. 플라스틱 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덩치가 있고 좀 큰 거 이런 건 진공성형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그 주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캐스팅을 주조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액체 상태의 재료를 형틀에다 이렇게 부으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처음에 왁스로 해가지고 CNC 가공기로 해서 형상을 만들고 그거를 조립을 해가 이렇게 붙입니다. 거기에다가 황토, 도자기 재료 같은 걸 가지고 여기다 외부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나 뭘 해가 이렇게 붙이면 어때요? 여기가 요 위에 이제 뭐 몇 미리 정도 아니면 1cm 이 정도 두께로 이제 이렇게 형틀이 구축이 되고 열을 이제 가하면 왁스가 이제 이게 녹아 다 내려오겠죠. 그럼 안에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샘물을 주입을 하면 어때요? 이제 샘물이 이 안에서 이제 그 냉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형털들이 구워져 가지고 마그마 같은 그런 이제 형태를 띈 어떤 쇳물이 여기 쭉 들어가요. 그럼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원심력에서 밖으로 발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형상의 아주 몇십 미터짜리 그런 철로 된 그 관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여러분들 봤냐면 우리 그 관 같은 거 엄청 큰 관 있잖아. 철로 된, 스틸로 된 엄청 큰 관. 한 10m, 20m 되는 거. 땅에 묻는 거. 수도관 그 파이프, 메인 파이프. 이런 게 저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거를 뭐 그 검령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큰 장비에 이게 뭐 10m도 되고 20m도 되고 30m도 되고 이렇게 막 거대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샘물을 여기다 들이다 붓는 거야. 그럼 샘물이 여기서 어떻습니까? 원심력에서 이렇게 발리면서 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공주조라는 게 있는데 진공주조가 뭐냐면 아까 그 캐스팅은 하는데 이 형틀이 금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진공주조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용액이 그 비철금속이다 보니까 액같이 이렇게 그 압이 뭐 이렇게 유동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녹은 그 용액을 여기다 마그마 같은 그 용액을 넣고 어떻습니까? 이걸 밀어주는데 이게 이까지 위에까지 올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진공으로 빨아줍니다. 그럼 이 사이가 채워지는 그래서 그걸 진공주조 방식인데 이거는 금형 형틀이 꼭 필요해요. 자, 그럼 진공주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나라 저기 저 구로공단 어디 저 외곽에 시화공단이나 이런 데서 찍은 건데 여기 동남아인들이 이건 동남아에서 오셨죠. 동남아인 하면 이상하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다문화 가정의 분들도 많이 종사하죠. 안산이나.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게 중금속이 주로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근무하면 몸이 중금속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이 병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돈을 좀 필요한 저개발 국가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부으면 요 뒤쪽에는 진공이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쪽 빨려가 여기에 검령이 있고 그래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핸드폰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엔 더 그렇고 그래서 저런 거를 저렇게 진공주조로가 만든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출검령. 사출검령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스틱 사출. 우리가 대부분이 플라스틱 사출이 많죠. 이런 뭐 버튼 형식인데 이게 전부 다 플라스틱 사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런너라고 하고 여기 게이트라고 하고 이제 뭐 캐비티라고 하는데 캐비티가 이게 부품이 되고 중간에 저런 런너들은 전부 다 버리거나 아니면 크래시 내가지고 다시 사용합니다. 제가 이걸 왜 잘하냐면 옛날에 제가 사출 검령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압니다. 이런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제가 한 업체에 제가 로봇을 공급했는데 저런 이제 캐비티라 해가 저런 걸 뽑아내는 걸 전부 다 로봇화 시켰어요. 국내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출 검령은 했고, 사출 검령에서 여러분들 보면,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2단 검령, 3단 검령. 들어봤어요? 그러면 2단 검령은 여기서 그냥 앞뒤로 이렇게 그냥 붕어빵이 이렇게 만들어내시 이런 게 2단 검령이라고 하고, 3단 검령은 여기 한번 접어지고 저기 한번 접어져가지고 두 번 접힙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뭘 하는 거냐 2단 검령인데 요 사이에 인서트라 해가지고
그 나사산이 박힌 그런 그 너트를 여기다 꼽습니다. 사람 손으로 이렇게 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사출을 하면 여기 꼽힌 거하고 같이 일체형이 돼가지고 사출이 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인서트 사출이라고 했어. 그게 뭐냐면 여기 인서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렇게 안에 보면 그 안에 볼트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플라스틱에다 이 볼팅을 하면 굉장히 약하죠. 그때는 안에 그 철로 된 아니면 그 스틸로 된 너트가 안에 박혀가지고 플라스틱하고 이렇게 한 일체형으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서트 사출이라고 하고요. 요건 3단 검령 아까 이야기했고 뭐 다양한 검령이 있습니다. 이 검령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자동차 엔진만큼이나 정밀하게 잘 만든 그런 이제 검령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검령 설계를 한다면은 이런 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출 검령이 실제로 이제 저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파티션 라인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 이제 여기 걸려가지고 이제 인젝션 몰드를 인젝션이라 해서 요 장비들이 여기 이제 히트가 이렇게 히팅이 된 상태에서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넣으면서 녹아가 여기 뿌려주죠. 여기 뿌려주면 여기에 검령인데 검령 안에 이제 캐비티가 만들어져 가지고 제품화대가 나온 게 이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여기 런너라고 하고 여기 게이트라고 하고 여기 제품인데 런너하고 게이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검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령에 물이 공급이 이제 플라스틱 녹은 상태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저렇게 런너와 게이트가 필요한 겁니다. 런너와 게이트.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가 블로우 성형인데 블로우 성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로우 성형이 제일 많이 쓰인 데가 이건 페트병이 있죠. 페트병. 플라스틱 페트병. 봉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 형태를 그냥 꽉 끼게 만드는 겁니다. 저렇게. 그죠? 저렇게 안 하면 CNC 가공기로 할 수도 없잖아요. 저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절곡이 있어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절곡 한번 보여드릴게요. 절곡이 뭐냐면 밴딩.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저기 뭐냐면 간판 만들 때. 간판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들잖아요. 그 앞뒤로 아크릴판 붙여가 중간에 불빛 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 간판 사이드에 그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신기하죠? 저런 장비가 있어요. 저것도 우리가 CAD로 데이터를 넣으면 CAD 데이터에서 그걸 경로 설정을 해가지고 작업시 싫어하면 저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서 아주 재밌게 굽히죠. 저건 원을 만드는 겁니다. 조금씩.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형식으로 나오니까 참 마지막 결과물을 볼게요.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압출. 압출만 한번 볼게요. 압출이 뭐냐면, 플라스틱 압출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이거 쫄대나 뭐 이런 플라스틱 길게 쭉 있는 거 있죠. 그런 게 전부 이런 플라스틱 압출을 하는데, 그것도 사출 성형하고 좀 비슷해요. 저렇게 쭉 넣어가지고, 사출을 그냥 쭉 해냈는데, 그게 이제 진직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보장이 돼야 되다 보니까, 직선적으로 쭉 가야 되니까, 한번 보세요. 좀 사운드가 나오면 좋은데 사운드가 이게 다운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밀려가 나와요. 압출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진직도를 주기 위해서 여기 가이드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휘지 않게끔 그렇게 잡아주면서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 이제 이제 끝에 뭐 다 가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이 저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보니까 뭐 어디 형광등 커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이 프레스 검증도 있고 한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강의 마치고요. 출석 부르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요청할 게 있어요. 그 이력서를 안 낸 사람은 저한테 이력서를, 완성도를 떠나서 최종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출석을 체크를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건 제가 이제 유성원 조교한테 그 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걸 유성원 조교한테 메일을 보내셔도 좋고, 그렇지만 저는 꼭 한 부 안 내신 분은 저한테 내세요. 그랬을 때 그거를 버전업을 시키겠습니다.